헌법은 국가의 설계도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그 시작은 제1조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입법을, 정부는 행정을, 법원은 사법을 담당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최상위 법입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위반될 경우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롯해 평등권,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단지 선언적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보호되는 실질적인 권리입니다. 동시에 국민은 국방, 납세, 근로와 같은 헌법상 의무도 함께 지며 권리와 의무는 함께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헌법은 단지 법의 집합이 아니라 역사적 약속이자 국민의 선언입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과거의 억압과 불의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 전체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며 국민과 함께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 국가기관의 구조, 그리고 헌법의 수호 절차를 담은 국가의 최고 규범입니다. 헌법은 크게 4가지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 총강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헌법의 개념, 기본 원리, 법적 효력, 그리고 개정 절차를 규정하며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법의 최고법 규성,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원리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둘째, 기본권론은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사회권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하며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의 구체적 권리와 함께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요건과 원칙도 규정합니다. 특히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기본 의무 등은 기본권 보호의 기준이 됩니다. 셋째, 통치구조로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규정합니다. 국회의 입법권, 대통령과 행정부의 집행권,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권,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가 권한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넷째, 헌법재판론은 헌법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권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권한쟁 의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헌법의 최종적 수호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헌법을 심판하고 구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위헌심사 기준, 자기 관련성, 보충성, 청구인 적격 등 구체적 요건들도 이 구조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의 4축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헌법 그 자체를 수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96년 선고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령과 국회의 탄핵소추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심판 사건입니다. 핵심은 긴급명령이 정당했는가,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가라는 2가지 쟁점입니다. 지금부터 표 형식으로 사건의 구조와 판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령하여 즉시 시행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치가 헌법 제76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되었고 국회도 탄핵소추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청원권 잘권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판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둘째,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입니다. 청구인 주장은 첫째, 대통령이 긴급명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입법 예고도 없이 전격 시행하여 알 권리와 청원권이 침해되었고, 둘째, 명령 시행으로 본인의 주식 가치가 하락해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자기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의견에 대해 대통령의 이 사건 긴급명령 발포 행위는 이른바 통치행위의 영역에 속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긴급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 적격이 없으며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으로는 이 사건 긴급명령이 헌법 제76조 제1항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일정 부분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허용하는 제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당시의 재정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당위성 있는 조치였기 때문에 일부 위헌성이 의심되더라도 위헌 선언은 신중하고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긴급명령도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다면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의 청원권과 알 권리는 침해되었지만 헌법상 수인 의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보았고 재산권 침해 부분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 결여로 각하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당시 위기 상황과 금융질서 회복의 필요성에 부합하며 헌법 제76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긴급명령의 내용도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국회는 탄핵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재량을 가지며 청구인에게 청구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관련 청구는 기각, 합헌, 탄핵소추 부작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 전원일치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긴급명령이라는 비상입법 수단이 헌법 질서 내에서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비상권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